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제 곧 3.1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도 다가오는데요. 많은 애국지사가 경상북도에서 배출됐죠. 경북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배선두 애국지사를 홍정표 기사가 만나봤습니다. 1924년 경북 의성군 쌍계리에서 태어난 배선두 애국지사. 올해 나이 94입니다. 그는 19살에 일본군에 강제 진집돼 중국 전선으로 끌려갔습니다. 중국 남경지구 일본군에 배속되었다가 1944년 3월 일본군을 탈출했습니다. 강제로 붙잡혀가지고 가가지고 막 보니 이거 개죽음이라. 그거 죽어봐도 아무 소용 없는 게거든. 그래서 거기서 보통 탈출을 하려고 이 꿈이라도 탈출을 쓰겠어 내가. 쓰겠고 그 마지막 판에 내가 5세 하고 7에 하고 12개가 내 뺐는데 탈출했는데 7에는 중국 중대에 입대가 되고 우리 5에는 대대에 입대가 되었는데 그 7에는 중대에 입대되었는 7에는 한 나라가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우리 5에는 그래도 용하게 나는 부상은 많이 당했지만은 죽지는 않고 살았으니까. 그 후 배선두 애국지사는 중국군 별동대와 함께 일본군 포로로 잡혀있는 200여 명의 중국군을 구출하는 데 소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1945년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에서 복무하다 광복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그의 공훈에 대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뺏겨가지고 그 사람 행사가 아니고 그 개점성 것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 그 밑에 머리 숙이고 여러분들한테 고개 숙이고 대드는 거는 전부 벼락부자 다 되었고 내 나라 찾으려고 싸움한 사람은 전부 걸매에 다 되고 죽고. 그는 나라의 힘을 기르고 민족과 나라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 5천만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덩거리가 돼서 절대 외세가 넘받아보지 못하도록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꼭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힘이 있으면 외세가 감히 넘받아보지 못하거든. 전국 최초의 독립운동은 1894년 경북 안동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독립유공자도 2,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외세에 저항하고 일제에 항거하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경북 지역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외세에 특히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계속 지켜왔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가족 그리고 마을, 문중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은 한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제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해방 후에도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해 힘쓴 경북인.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지금 우리들은 외세에 속박되고 하나 되지 못하며 자주성을 잃어가지 않나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안동시가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두 번째 역점 사업은 백신 산업 육성입니다. 특히 올해는 핵심 기관 건립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 등 지역 대학과 더욱더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립 공사가 시작된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 부지입니다.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는 조선시대 서원 건축 방식을 본다 오는 2021년까지 3개 동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백신 산업화를 위해서는 임상 실험 과정이 있습니다. 임상 시료 생산은 국제규격에서 정한 시설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는 국제규격에 맞는 시제품 백신을 생산 대행하는 곳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국제 백신 산업 포럼이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열리는 포럼도 안동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안동시는 경북 북부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바이오 백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차세대 백신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는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명백신 공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생명공학부에 입학한 50여 명 가운데 21명이 내년에 생명백신 공학과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지만 이 인재들을 다 육성하기에는 또 수도권의 인재들이 내려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의 환경에 맞추어서 인재를 육성하는. 또한 안동대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현장 실습, 인턴십, 장학금 지원 등 협약을 준비 중입니다. 안동시는 백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전문 인재 양성이 안동의 백신 기업 등을 유치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백신 시장은 연평균 10%대의 고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에 백신 산업의 전략적 확장과 지원을 통해서 타 지역에 비해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대학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백신 산업. 앞으로 안동시가 우리나라 백신 산업 1번지로 도약하고 글로벌 백신 산업의 허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주시 황호동 일대 원도심 재생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주시는 도시 재생과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번성했던 경주의 원도심, 황호동 일원입니다. 당시 24시간 영업이 가능했던 경주만의 특성 때문에 더욱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통행 금지가 풀리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떨어지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80년대, 그리 즉 35년 전에 이 평당 1,200만 원의 보상금을 내줬는데 지금 이제는 이 거리가 7, 800만 원밖에 안 갑니다. 국토부의 그 심사위원분들과 같이 이 골목길을 가서 보니까 집이 허물어지고 완전히 중간에 빈 점포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야말로 진짜 참 심각하네. 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황호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앞으로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파루정 로타리에서 경주 세무서 가기 전까지 그리고 아래로다는 경주역 중심에서 경주 읍성까지 그 권역을 저희가 중심 시가지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와 원효로 사이에 2m도 안 되는 골목길들이 사실은 쭉 조성이 돼 있는데 그 골목길들을 어떻게 살려내야 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핵심 사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성로 일대에는 글로벌 문화로가 조성되고 파루정 해장국거리 인근 공원에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거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도심 내 방치된 건물과 빈 점포는 청년 창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주 동해안 권역도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오는 2020년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간포항이 명품 어촌 테마마을로 조성되고 수렴항 일원은 해양 레저 스포츠 단지 등 특화된 어항으로 개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국을 돌며 비싼 아파트만 골라서 턴 빈집 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외벽을 타고 대구와 서울 등 아파트 11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4억 2천만 원 상당을 훔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택시와 버스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도망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그 침입 절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이고 또 우리가 회수한 금액도 가장 큰 금액입니다. 경북 청도의 농특산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감 이외에도 딸기와 버섯 등 다양한 품목 수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이 유통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3,300만 원에 이르는 청도군 특산품을 수입했습니다. 감말랭이와 감식초, 청국장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에는 수입 품목을 늘려 딸기와 버섯 등을 더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신품종 딸기라든지 그 이외의 다른 농산품을 수입하고자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저희가 수입을 하고 또 판촉도 또 할 예정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12개 나라 바이어들과 국내 40여 개 업체들이 청도군을 찾았습니다. 청도의 다양한 농특산품들을 한자리에서 접하고 수출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해외로 실어 나른 청도 지역 특산품의 수출액은 788억 원으로 전년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동남아권 수출이 특히 2배 넘게 늘었는데 효자 품목인 감말랭이 수출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청도군은 해외 시장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1억 달러 수익을 목표로 수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수입 업체에서 신뢰 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수출하는 데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 각 품목별로 공동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섭렵하고 있는 청도군 농특산품들이 지역 농가에 좋은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대구 도심의 한 사우나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복구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재민들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망자 3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대구 사우나 화재.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물 5층에서 7층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 그때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심리지원단을 찾은 이재민들의 상담 내역을 보면 참변이 또다시 일어나진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나는 살았구나라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또 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또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심리 지원을. 이재민들은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민 149명 중 절반은 당분간 중구청이 마련한 한 호텔에서 나머지는 친척과 자녀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5집 정도가 물이 7층에서 물을 소방차가 뿌렸잖아요. 그러니까는 7층에서 밑에 내려오는 동안에 물이 가정집에 한 5가구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피해는 없어요. 건물 복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5일부터는 임시로 전기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스와 수도 등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주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야죠. 대구 사우나 화재 일주일째. 일상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번 화재는 노후 건물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불이 났던 대보상가는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갖추지도 또 재건축을 추진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권미경 기자, 현장 감식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이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이 현장 감식을 2차례 진행한 데 이어서 현재 막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적 요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콘센트 내부에서 열이 난 흔적과 타다 남은 전선 등이 발견된 건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다음 주가 되어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1977년에 지어졌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리고 40년도 더 된 노후 건물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다음 날 임시거처에서 이재민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민들은 이번 사고를 두고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은 40년도 더 된 건물입니다. 상가와 사우나 그리고 아파트가 층층이 들어찬 곳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층마다 소방법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어서 1층에서 3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4층부터는 없었습니다. 네. 지난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의 건물은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달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급 적용 대상이 요양병원과 노인시설 등으로 한정된 탓에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소방 점검을 해왔었지만 늘 땜질식 처방으로 끝이 났었던 것도 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건데 이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재건축이다 이렇게 원인을 꼽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한때 재건축을 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여기 있으면 아파트 바로 옆에 경상 가면공원이 있고 또 인근에 문화재 등이 있어서 개발 제한이 걸린 탓에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보니까요. 선뜻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 주민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우리 중앙공원이 사적지거든요. 사적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7층인데 5층까지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그거를 준비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이 났으니까 그 중구청에서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공에 사든지 그래가지고 이걸 재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주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얽혀 있어서 이번 사건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데요. 이 화재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재건축 말고 또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네, 지금보다 소방시설 설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에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 성능을 보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 피난 계단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 외에도 지은 지 오래되어서 법 규제에서 빠져있는 건물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예견된 사고, 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던 만큼 더 안타깝습니다. 자, 대구 화재 사건에 관한 내용 권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26일 안동 임천각에서 경북인의 독립운동 정신 계승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 3.1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청은 임천각에서 기념식을 여는 이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 이상룡 선생 등 경북의 애국지사의 생가 답사를 통해 애향심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는 국내 유적지부터 찾아보고 여름방학을 통해서 최종 하얼빈까지 우리가 가서 아이들에게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길러줄 그런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경상북도 심의 의결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합니다.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줄었으며 시간당 15km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한편 안동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증 요금은 현행 유지하기로 택시업계와 합의했습니다. 일정 주행 거리를 넘었을 때 부과하는 구간 할증 요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0시부터 4시 사이 심야 할증과
시 경계를 지날 때 부과하는 시계 할증은 현행 20% 할증을 적용하되 도청 신도시 안동 지역과 예천군 호명면은 시계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와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디자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경주 하이코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중일 건축가와 도시재생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공 디자인 혁신을 통해 경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도시재생과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모든 초등학교 출입구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겠다는 교육청의 행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문 등록 반대를 외치는 대구 청소년 학부모 연대는 26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문 인식기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안전을 내세워 지문 인식기 설치를 강행하는 교육청이 생체 정보 채취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와 유출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양군의회가 25일 임시회를 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영양군의회는 1998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청송군에서 운영돼 영양지역 농업인들이 장거리 이동으로 불편을 겪고 품질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며 영양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안동 민속박물관이 제9기 전통문화체험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죽공예, 해금연주, 전통음식 만들기 과정이 개설되며 오는 3월 10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되는 이번 과정은 체험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수강료가 무료이며 가죽공예와 해금연주 과정은 올 상반기에, 전통음식 만들기 과정은 하반기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노후된 다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건물 화재는 대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 시간에는 이 문제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북대 겸임교수인 김정모 법학 박사, 또 천용길 뉴스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일어난 대구 사우나 화재, 사망자 3명을 포함해서 사상자가 약 100여 명에 달할 정도인 그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19분 만에 불길이 잡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피해가 좀 컸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로 1980년 준공한 노후 건물이라는 점이 좀 지목이 됐는데요. 이건 좀 어떤 건물인지 우리 청 기자님이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화재가 났던 이 향촌 하와이 건물은 그 대구에 있는 포정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그 경상가명공원 이 건너편이라고 하면 쉽게 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한 2가지 점에서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건물이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1, 2층은 식당 등 상가가 있고 3, 4층은 찜질방과 사우나가 있고 예. 이 5층 이상은 아파트로 107가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준공 이후에 추가적인 증축이나 개축 신고가 없었지만 이 화재가 났던 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 거였습니다. 이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에 1층에서 3층까지만 설치되어 있고 4층부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소방 설비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준공 때는 1층에서 3층까지 법령상 이 다중이용업소인 백화점이 들어서 있어서 이곳에 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4층에 있는 사우나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었고 또 가게 연면적이 약 900제곱미터 수준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인 1000제곱미터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치할 의무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개정된 소방법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 이 피해를 좀 키웠다는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 소방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보 사우나 바로 밑층에 또 다른 사우나가 있지만 이곳은 2004년 문을 열어서 기존 백화점으로 허가받은 덕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네, 이 네. 4층의 대부 사우나의 경우에는 이 건물을 준공할 당시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네. 이 다행히 뭐 불길이 화재 발생 20분 만에 잡혔지만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3시간 정도가 예. 걸렸습니다. 예. 아무리 소방이 빨리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게 이 네. 화재 사고의 네.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초기 진화가 잘 되어져서 이 정도였죠. 이게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규정, 예. 규범 뭐 어긋나지 않는다.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저희가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좀 과하게 대처해도 될 것 같고 건물주를 비롯해서 관계된 분들이 좀 스프링클러를 비롯해서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겠지만 안전 또 국민들의 건강 관련된 문제들은 좀 과하게 대처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대구 중구 포정동 그 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종합 수사를 위해서 법률 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또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도 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화재가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던 사건인 만큼 네. 경찰이 지금 정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24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강급 경찰관 4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서 네. 수사 전체 법률적인 상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경찰은 이제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했어요. 수사관 60여 명을 투입해가지고 네. 화재 원인 그리고 화재를 일으킨 여러 가지 시설의 법령 위반, 관리 감독의 부실 뭐 이런 것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화재 원인으로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전기 누전으로 인한 거 그리고 전열기의 과열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감식을 한 결과 4층의 남탕의 입구 구두방에서 최초 발화된 걸로 네. 밝혀졌는데 그 이제 구두방 내부에 벽 콘센트 내부에서 열이 발생한 흔적이 있어서 전기 누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구두방 안에 전기 난로가 켜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기 난로 과열로 해서 전열기 과열로 인해서 불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한전 측에서는 한전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제 전기 요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제대로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밀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적인 요인 또 과열인지 아닌지 좀 명확히 판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디서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더더욱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그 밀양 요양병원 또 제천 목욕탕 참사 서울에서도 발생했었죠. 종로 고시원 화재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참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대구에서도 재현이 됐는데요. 언제까지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를 걱정해야 하나 이런 푸념 섞인 그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떤 문제가 더 있었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다루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같은 노후된 건물이 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자라는 맞아요. 취지입니다.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이 예견된 인재였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불이 났던 대보 사우나는 지난해 실시했던 대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이 제천의 화재 참사 이후에 실시한 이 전체 스파 시설 합동 안전 점검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뭐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유는 규모와 이 노후된 건물이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건물 소방 시설이 좀 이 화재 사고를 키웠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화재가 난 건물이 민간 소방 시설 점검 업체가 최근 3년간 이 6차례 동안 실시한 소방 시설 안전 점검에서 비상 경보 설비, 유도 등이 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예. 또 지난해 1월과 7월 실시했던 이 점검에서도 여러 부족한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이 관련 시설은 수리는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또 나와 있었던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 지적된 부분만 보완하고 끝나는 것에서 그치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노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 이 규정을 어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좀 과하게 규정도 좀 과하게 적용해서 의무 설치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 사고, 유사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 화재가 발생한 그 사우나 그야말로 소방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허가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사고 난 이제 대보 사우나가 목욕장업이 가능한 근린 생활시설이 아니고 백화점 아파트로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철호 의원이 해당 사우나는 건축물 용도를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 아파트 허가 받아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대보 사우나가 있는 건물은 대구 시민들에게는 이제 대보 백화점으로 알려졌던 건물이 옛날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백화점 영업을 안 한 이후로 이 변경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 허가가 있었는지 참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이번 이 사고가 일어난 건물 앞에서 청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행정기관의 점검 대상에서 이제 벗어난 점이 있는데 이 다중이용소 시설이 100인 이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점검이 까다롭고 자주 하고 하는데 이 건물은 이 대보 사우나는 이제 100인 이하라고 해서 그래도 하루에 50여 명이 이용을 한다는데 점검 대상에 빠져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기관의 아주 세밀한 점검이 계속 필요합니다. 네, 인허가 문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대구 중부소방서가 지난 19일 불이 난 대보빌딩 건물을 대형 화재 취약 대상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이어져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결국에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그 대형 화재 취약 대상지 관리를 두고 그래도 관리는 했으나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 대구 중부소방서가 이 관리하고 있는 중구와 남구에 62곳의 대형 화재 취약 대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보 사우나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형 화재 취약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관할하고 있는 안전센터를 통해서 봄이나 가을 등 이 불이 자주 나는 시기에 1년에 한 번 이상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이 끝나면 이 취약 대상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관련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 소방점검도 제 시기에 하고 있는지 등을 소방공무원이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대구 중부소방서의 컴퓨터 시스템에 이 대형 화재 취약 대상지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다른 곳의 화재보다 2배 이상 소방력을 출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 덕분에 이 대보 사우나 건물에서 화재가 나고도 20분 안에 이 빠르게 화재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관리가 좀 더 철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합동 소방훈련은
이 소방당국이 시행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 건물주나 업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 이게 실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협조해서 요청하더라도 원하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 한계가 좀 있고요. 또 민간 전문가에게 종합 정밀 점검을 받게 되면 이 특정한 기간 동안 이 소방 공무원으로부터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 소방 당국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틈새가 거죠.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대형 화재 취약 대상지라고 관리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철저하고 이 다각적인 보안 대책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합동 훈련은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좀 더 강하게 좀 추진을 해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구의 사우나 화재 사고로 노후 건물의 화재 안전 취약점이 다시 또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잇따른 다중이용 시설 화재로 관련 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노후 시설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화재가 난 이 대구 사우나 건물이 4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방 시설 점검 때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결함이 지적됐습니다. 소방서에서 점검에서 여러 가지 부적합 판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화재 감지기 불량, 이런 고장전 소방 시설, 이런 화재 치명적인 시설에 점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노후 건물의 문제점이죠. 그다음에 이 불이 난 이 대구 사우나에 스프링클러도 앞에 얘기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규정상으로는 노후 건물은 스프링클러 안 하게 돼 있다는데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이번에 있었으면 화재가 조금 적었으리라고 빨리 진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화재 발생 사실을 이제 주민들이 빨리 알아서 빨리 대피를 해서 100여 명의 연기를 마시는 일이 없었을 텐데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경보기가 울렸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일찍이 화재 경보를 듣지 못해서 이제 피해가 커진 셈이죠. 비상벨만 이제 제대로 작동되더라면 일찍 이제 피해갈 수 있었죠. 이 건물 구조가 또 노후되다 보니까 건물이 통로가 아주 미로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로 같은 건물 구조로 인해서 빨리 대피하기 힘든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후 건물이 이제 화재 취약지구인데 그동안 우리 이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건물이 이제 수십 년 이미 지나가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후 건물에 대한 소방 이런 점검이 특별히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화재 참사 때마다 지금 셀프 점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다시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소방 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그동안은 이 소방 당국에서 직접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2003년부터 민간 소방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이 자율 방화 제도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소방 업체에게 건물주 업체가 이 점검을 받게 되고 정기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소방 당국에서는 수시로 뭐 추가적인 보안 점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관계자와 업주의 경우에는 이 민간 소방 업체에게 일을 맡기는 일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간 소방 업체는 아무래도 이 건물주와 업체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 안전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방당국이 조금 더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구와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 소방직이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대구 경북은 소방 인력이 실제 필요한 인원수보다 10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17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소방시설에 대한 이 국가직 전환, 소방관에 대한 국가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 발생 며칠 전에 그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18일부터 2달간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대책이 좀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정부가 14일 발표한 내용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이제 정부가 브리핑을 했는데 오는 18일부터 이제 2달간 61일간 도로, 철도, 에너지 등 사회 기반 시설에 약 14만 곳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전대진단은 이제 식품 제조, 판매업체, 학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도로, 철도, 이 사회 기반 시설 이런 약 14만 곳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화 정도를 고려해서 정밀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건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함께 그 자율 이제 건물의 소유주를 비롯해서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일반 주택,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의 유형별로 이제 자율 점검표를 제작 보급해가지고 자율 점검을 앞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시민들도 적극 안전 진단과 안전 예방에 적극 참여해달라 이런 운동을 펼친다고. 네, 그래요. 시민들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꼭 짚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번 화재로 인해서 이재민들의 문제 어떻게 지금 챙기고 있는지, 집에는 언제 돌아가게 되고 또 보상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주상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지금 이 건물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구청에서는 긴급 그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요. 주민들은 주변에 있는 교회와 성당 등에서 지금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보상 문제가 사실 좀 걱정인데요. 이 대부 사우나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건물 역시 또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이 보상 문제도 아직까지 이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구시가 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했던 시민 재난보험이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대구에 주소지만 두고 있게 되면 이 사망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우선적인 보상금이 나오게 되고요. 이 시민 재난보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구 중구청과 대구시가 이 건물에 살고 있었던 이재민들의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좀 챙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연일 계속해서 여기저기 사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과 또 화재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들에 대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점검에 더욱더 신경 쓰고 더욱더 책임 있는 그런 행정기관의 모습을 더 늦기 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온은 봄처럼 온화하지만 곳곳에서 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공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기분 좋은 초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영상 2도로 시작해 한낮에 1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는 계속 황사 영향에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큰 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오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한 데다가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나왔지만 이제는 뭐.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